안녕하세요. 중장년을 위한 채널 머니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중에서도 저처럼 암이나 갑자기 퇴사해야 하는 경우처럼 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인사이드는 중장년이 노후에도 멋지게 일하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선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을 크게 우리는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내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한 사실을 확인, 실업 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안에 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업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한 이후에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구직급여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기간에 통산하여 180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에 의사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인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유는 근로 의사가 있어야 하고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A 회사에서 B 회사로, B 회사가 월급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아서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해서 나는 그동안에 쉬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의해서 내가 퇴직을 해야 해요. 오늘은 상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서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 7일 이상의 질병으로 또는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부터 45일간 지급한다. 임산부나 출산의 경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으시겠죠. 지금 요건을 알아보면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기간이 아니어야 한다.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 지급이 아닌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병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업급여는 내가 구직활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급여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치료라든가 지금 현재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다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냐면 질병실업급여 신청서라고 해서 제가 직접 창구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요거는 창구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홈페이지 상에서는 안내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퇴사 직전에 해야 할 거,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거, 퇴사 후 13주 이상, 내가 치료 기간이 퇴사 후 13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이 필요한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퇴사 직전에 해당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치료 기간이 13주, 3개월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거는 바로 요거예요. 질병퇴사 확인서인데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를 보면 이 질병퇴사 확인서는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나요? 하는데요.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시면 서류를 한 장 주실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고 요 밑에 내용을 잠깐 보면 본인의 업무 내용 적으시면 되고요. 이 업무로 인해서 내가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나 그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질병이 있는데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죠. 퇴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퇴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질병으로 인해서 A라는 업무는 불가능하지만 B라는 업무는 가능하다.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A라는 부서에서는 근무할 수 없지만 B라는 부서에서는 근무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퇴사가 불가능하겠죠. 본인 의사에 의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환 배치가 불가능하다. 나는 A 부서든 B 부서든 간에 나는 A 부서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A 부서에서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퇴사를 해야 한다. 또는 비부서로 부서 이동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4번, 5번이 그런 내용이고요. 내가 회사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병가를 신청했을 때 내가 3개월 동안 휴직이 가능한가? 휴직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가 안 나오겠죠. 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퇴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간단히 체크하신 다음에 회사직은 찍으셔서 고용보험센터에다가 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업급여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제도 중에서 나는 상병급여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가. 13주간의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3주 동안에 내가 시술을 했다던가 수술을 했다던가 하는 내용들을 차곡차곡 모으셔야 합니다. 13주 동안에요. 약 3개월 기간이죠. 수술 기록지라든가 아니면 진단서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꾸준히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가 필요한데 13주 동안의 치료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13주가 지난 뒤에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치료 기간이 13주니까 3개월 동안 치료 내용을 갖다 다 모으셔야죠. 그리고 13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죠. 병은 직장 다닐 때 발생해야 했다. 라는 구절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치료 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진단서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진단서를 2개 준비했거든요. 한 개의 진단서에 2가지 내용을 다 담으실 수 있으면 다 담으셔도 됩니다. 치료가 13주 동안에 다 끝나신 다음에 이 서류를 모으셔서 아까 질병 확인서랑 같이 공단에다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일주일치의 실업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직 활동이에요.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셔야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의 구직, 그러니까 이력서를 내고 구직 활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구직 활동을 하신 다음에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취업 희망 카드 수첩이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보통 자신 급여의 60% 정도가 6개월간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6개월 안에 조기 취업을 할 경우에는 자격 여건을 보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3개월 이상, 장장 3개월 넘게 기다리셔야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3개월 동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치료 기록지라든가 과정 내용을 갖다가 다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3개월 뒤에 6개월간 지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암이었으니까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센터에 가시면 암 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장애연금은 고용보험이 아닌 국민연금에서 관리합니다. 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믿고 저도 이제 고용보험센터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정정합니다. 장애연금은 고용보험이 아닌 국민연금에서 관리합니다. 암 발생 이후에 1년 6개월 안에 재발한 경우에만 장애를 인정해서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혹시 재발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요거 장애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알뜰하게 챙기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저는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암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기록지를 모아서 제출을 할 수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다치셨다던가 어깨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던가, 나는 컴퓨터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어깨가 아파서 컴퓨터를 칠 수 없다던가, 아니면 나는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데 허리를 다쳤다던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이런 건 실업급여 못 받아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셔서 잘 모으신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낸 세금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받으실 수 있으시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머니인사이드는 중년이 노후에도 멋지게 일하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머니인사이드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공유까지 모두 사랑입니다.